미국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 사실은 강의 수준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좀 몰라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여기저기 좀 강의 요청을 많이 받아서 가는데, 그게 대충 생각해보니까 한 2022년쯤 갑자기 관심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그다음에 주식시장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많이 또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고등학생들한테 만든 준비 자료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는 애들이 별 문제 없이 이해를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오히려 산업체 쪽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면 훨씬 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은 뭐 저로서는 좀 아시다시피 좀 양자가 좀 어려운 주제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어렵다기보다는 사실은 생소한 주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생각하는 방식을 좀 다른 방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그렇긴 한데, 나중에 일단 질문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하니까요. 말씀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그 발표 이후에도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주제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 제2차 양자혁명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에 그때 노벨상이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양자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때 이제 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MS사라든지 그런 데를 방문하면서 IBM 그런 데 방문하면서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서 양자 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23년에 제가 그때 이제 양자기술 로드맵을 만들으라고 한 2022년부터만 만들기 시작해서 급하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양자기술 로드맵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양자기술을 갖다가 양자과학기술이라는 용어를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는 이제 돈이 많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D 예산을 중복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양자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기술들이 반도체나 뭐 소재 쪽 그런 쪽에서 이미 많이 투자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기술 개발 로드맵을 정부에서 만들고 그럴 때는 약간 좀 그런 중복성을 최대한 피하는 식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은 양자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게 양자라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모두 양자고, 이제 뭐 어떤 전자가 들어가는 건 전자 스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양자 현상이기 때문에 폭을 넓게 보면은 한없이 넓게 볼 수 있는 거죠. 레이저도 전부 다 양자고, 뭐 이런 LED 같은 것도 양자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넣어버리게 되면은 좀 이제 집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폭을 줄여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양자의 역학적인 특성에 기반해서 만든 시스템, 그럼 양자 역학적인 특성이 어떤 거냐라고 얘기하면은 얽힘과 중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지금 쓰는 새로운 양자 기술 개발에서의 양자 카테고리 안에 넣겠다. 그럼 얽힘과 중첩을 많이 쓰는 기술이 어떤 거냐라고 해갖고 나왔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 1호 양자 컴퓨터의 의미는 우리가 정말 갖고 와서 그걸 뜯어볼 수도 있고 조정을 갖다 실제 우리가 할 수 있고 메인터넌스도 할 수 있는, 걸 실제 우리가 갖고 놀 수 있는 양자 컴퓨터는 중국이 최초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국내 최초의 상용 양자 컴퓨터를 올해 2월에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양자연구센터 쪽에서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그 양자 기술이 미래랑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양자를 보는 관점으로 어떤 새로운 눈을 맞춰서 지금 기초에만 머물러 있는 양자 기술을 좀 더 산업화까지 하자. 산업화까지,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양자 산업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양자 산업이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타트업이나 유럽에서 스타트업 같은 걸 조금씩 이제 생기고 수익을 내기 시작을 하는데, 양자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는 허상이고요. 허상이 주는 기대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는 거죠. 실제로 뭐 말씀드리겠지만 양자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완성한 사람이 거의 모든 분야의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걸 갖다가 처음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신약 개발에서의 시장이든 아니면 암호를 뚫고 저기 그 뭐죠? 비트코인 같이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것도 다 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처음 만든 사람이라면 이거를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마 몰래 그걸로 전부 다 비트코인 암호 깨가지고 전부 다 내 전자지갑으로 다 옮긴 다음에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뭐 예를 들어 핵폭탄 버튼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 접근하는 암호가 있다. 지금 있는 암호 체계가 RSA 암호 체계이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를 해갖고서는 이제 들어가는 그런 거죠. 소인수 분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양자 컴퓨터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미리 해버리면은 국가적 안보 주도권도 전부 다 잡아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술을 누가 개발했다고 해서 쉽게 팔거나 핵심 기술을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양자 컴퓨터 같은 거 뭐하러 우리가 힘들게 개발해 선진국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더 사오면 되지 필요한. 근데 그게 안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국가들이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이제 엄청난 돈을 갖다 투자를 해서 전부 다 만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뭐 많이 티는 안 나지만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고 어떤 조건을 만족해서 띄엄띄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있는 연속적인 게 아니고 띄엄띄엄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 만들어주는 거고 그런 원자 모델을 설명하자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한 가정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자를 얘기할 때 이걸 양자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굉장히 얽힘이니 중첩이니 뭐 파동이니 확률이니 그런 이상한 것들로 얘기를 해야 그 원자 모델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요. 지금 이제 브뤼셀에서 열린 그 1927년에 솔베이 국제회의입니다. 솔베이 국제회의라는 건 솔베이라는 그 기업가가 지금 있는 여기 보는 테크 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테크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그 당시에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시키는 약간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여기 보면 되게 사실 무시무시한 그런데 뭐 가운데 아인슈타인 있고 저기 마리 퀴리 있고 물리학자들은 아시겠지만 이쪽에 보면 뭐 저기 슈레딩거, 하이젠버그, 뭐 저기 디락 여러 가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화학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있고 이분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분들 지금 총 29분이 계신데요. 이 중에 17분이 전부 노벨상을 탑니다. 그러니까 반이 넘게 엄청난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후배 물리학자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이미 중요한 문제들 다 풀어놨기 때문에 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인데 이때 모임의 주제가 뭐냐면 원자와 전자에 대하여 왜 하필이면 원자와 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제 이런 사진 찍을 때 보면 중요한 사람이 가장 중간에 앉고 막 이제 젊은 사람, 새로운 사람들이 좀 가에 앉게 되잖아요. 이 가에 앉은 이분이 닐스 보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자가 띄엄띄엄, 전자의 궤도가 띄엄띄엄 있다고 하는 원자 모델을 들고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그런 걸 하려다 보니까 뭐 확률적이고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 원자 모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딴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 회의에서 나중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이 여기서 나왔고 이 젊은 과학자였던 닐 보어도 전혀 거기에 뚫리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 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네가 뭐라고 하든 우주는 내가 하는 말대로 움직인다. 계산을 전부 다 해봤는데 한 번도 양자역학은 틀린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뜨거운 DOE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 국립양자연구센터고요. 그래서 방사능 가속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거기 이제 양자 전용 빔라인이라는 걸 써서 양자 물질 결마중성이 높은 것들을 개발을 하고 그 주변에 이제 이 방사능 가속기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엑스레이인데요. 별이 잘 맞는 엑스레이인데 엑스레이에서부터 지금 나오는 거고 토모그래피라고 해서 보통 이제 단층 촬영 같은 거 하면 돌면서 여러분들 CT 찍는 것처럼 그런 걸 쓰는 그런 기술인데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데이터 센터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센터가 붙고 그걸 갖다가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급인 게 붙는데 이제는 미래는 거기다 양자 컴퓨터까지 붙여가지고서는 운동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도 하고 실제로 이제 재료 상태라는 겁니다. 0이라는 상태, 1이라는 상태, 브라켓이라고 하는 그런 노테이션인데 어려운 거 아니고 두 개가 서로 합해져 있어서 어딘가에 그러면 0이라는 상태가 알파만큼, 1이라는 상태가 베타만큼 있는 그냥 상태 함수로 나눠져 있는데 이 어느 순간 내가 측정을 하면 딱 1만 남고 측정하면 0만
그래서 이런 상태로 영인 상태랑 1위 상태가 중첩되는 그런 상태를 실제 물리적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처음에 나온 것이 원자에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원자는 당연히 에너지가 낮은 상태, 그러니까 전자 궤도가 아래쪽에 있는 상태라 전자 궤도가 바깥쪽으로 도는 상태 두 개가 이제 중첩된 상태로 있을 수 있거든요. 관측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런 걸 써야 되는데 원자라는 걸 직접 써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쉽지가 않겠죠. 원자 하나하나 떼어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준비시키고 오퍼레이션 시키기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인공 원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 원자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더러다른 뭐 이온 트랩이니 지금 보이는 초전도라든지 아니면 중성 원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럼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뭐 마요라나 큐빗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과 말씀드리니까 거의 다 끝났거든요. 네. 한 5분 내로 끝까지. 제가 양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랑 막 이어져 있었는데 딱 듣는 순간 민기도 저는 이거 그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양자 플랫폼이 금방 초전도를 그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여러 플랫폼이 있고 각각 플랫폼의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쪽 분야에서 제일 큰 투자를 받은 데는 사이퀀텀입니다. 그 규모상으로서는 사이퀀텀이라고 사이퀀텀이라는 회사는 광큐빗을 쓰는 건데요. 그렇게 광학회로 있어가지고 광섬유 같은 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스플리팅하고 나눠주고 뭐 광학적인 상태로부터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 방식은 문제가 뭐냐면 얽힘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뭔가 되게 복잡한 이론적인 그거에서 우리도 얽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많이 받을 수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양자 컴퓨터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양자 컴퓨터랑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광섬유 광학 같은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레이저 소스라든지 그런 측정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게 공학적으로 되게 스테이블한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근데 이 기술의 바틀렉은 뭐냐면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페이지 시프터라든지 어떤 되게 빠른 속도의 그 광 스위칭을 해야 됩니다. 순식간에 광 스위칭을 해야 되는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굉장히 낮은 온도로 냉각을 해야 돼요. 아까 초전도 같은 것들 굉장히 낮은 온도 했던 것처럼 이것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낮은 온도까지 그런 컴퓨팅 그 어떤 로드를 갖다 계산을 해서 과금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어떤 토큰을 갖다가 주게 되면 그 토큰간 쿼리를 한번 할 수 있어요. 쿼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